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 각종 보안 이슈들 중에서 특히 재택근무가 활발해지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각종 빅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종 사이버 보안 이슈들, 최근에는 각종 금융산업들이 모두 다 이러한 IT 기반으로 재택에서 모바일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이슈들,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쪽 사이버 보안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정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보호학과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해킹과 관련되어 있는, 즉 이 정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각종 이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 프로그래머로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재 사이버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가장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최근 이슈들, 그리고 최근 트렌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실제 각종 이 거의 대부분의 이 IoT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보안 기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각종 이 사이버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돼서 어떠한 대비책을 갖춰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기본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간에 있는 내용들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이 각종 이 보안 이슈들, 그리고 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보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본 결과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림에서 화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뽑은 대표적인 보안 이슈는 크게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든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재택근무에 따라서 각종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년에 통과가 된 이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이게 대규모 빅데이터가 개인정보가 이 사생활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가 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면서 이 데이터 3법과 관련되어 있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상에서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다 그러면은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떠한 인터넷이라든가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라든가 침입,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시큐리티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도 당연히 이 고민을 해야지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자의 실수라든가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못 관리함으로 해서 내부자의 어떤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 등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각종 증명이라든가 각종 솔루션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접근 기회라든가 아니면 접근 권한 자체를 차등화시켜 가지고서는 일정 수준까지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까지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각종 보안 솔루션과 관련돼서 특히 DB 접속, 데이터베이스 접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모바일이든지 다른 태블릿이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이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서 각종 데이터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사용 단말기가 점점 이 매체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보 유출이
유출이라든가 또 데이터를 위탁 저장하는 곳,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의 정보 유출, 그 외에 분산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종 데이터의 암호화 시스템 등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돼서는 안정성이라든가 그 외에도 가격 경쟁력, 속도 및 성능 등도 역시 중요하게 이 솔루션을 선택하는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결국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직접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편한 장소, 아니면은 오히려 반드시 이 사람들이 원거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DB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작업을 가지고 원거리에서도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이 각종 이 사무나 각종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다양한 정보 보안과 관련돼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이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뤄야지 될 이 보안 이슈들이 바로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거, 그리고 혹시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암호화시키거나 아니면 일종의 갈취를 해서 이제 못 쓰게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인질 삼아서 어떤 금전적인 요구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명령 지시하게 하는 랜섬웨어에 의한 것, 그 외에도 악성 메일 같은 것 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각종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각종 업무들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보안상의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중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당연히 정보보호 책임자들, 사이버 시큐리티 책임자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보보호 실태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유출 요인들,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해킹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내부자 유출이라든가 관리자 자체의 실수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가장 필요로 한 게,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전문 인력, 그 외에 담당해야 될 담당 인력들이 본인이 사이버 시큐리티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자질이 충분한 가운데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부자에 의한 또 내지는 담당자에 의한 실수로 발생하게 되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관련이 없지 라고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모바일로 직접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이 이메일이 어딘가 서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고 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도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는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각종 네트워크 카메라, 즉 과거에 있었던 CCTV가 네트워크 카메라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네트워크 상으로 계속해서 정보가 오고 가는, 영상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보호 담당자로서 아니면은 어떤 물리적 보안 담당자로서 CCTV 영상 녹화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녹화 콘텐츠가 직접 서버에 보관을 하기도 하지만 그 서버가 네트워킹화 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혹시 그 서버를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고 우선 계약경비 시스템에 맡겨놨다 그러면은 그 계약경비 업체에 분명히 동영상이 데이터화 돼가지고서는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내려다 쓰는 게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 즉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데스크탑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원격에서도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정보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반 컴퓨팅 자원이라든가 정보보안 서비스 등등등에 대해서 당연히 앞으로 점점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보 유출, 대표적인 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단말기가 점점 다양해지니까
어디에서는 모바일로, 어디에서는 태블릿으로, 어디에서는 노트북으로, 또 그 외에 데스크탑이라든가 직접 뭐 이 네트워킹을 관리하고 있는 어떠한 이 솔루션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점점 사용 반말기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클라우딩 서비스 내에 있어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당연히 이 아무래도 보안 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돼 있어야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도 있으면서도 특히나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민감한 데이터가 혹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뭐 민감한 정보들이 만약에 여기에 보관된다라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보 유출에 대응해서 그렇죠, 바로 그 정보는 암호화 시켜가지고 관리하는 이러한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우리가 나오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라고는 하지만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호화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동안에 오고 갔었던 그런 정보들이 모두 다 보관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도 클라우딩 서비스에 올릴 때에는 그렇죠, 암호화 처리가 돼서 정말로 그 정보를 올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그 정보를 내려받아서 활용할 때만 다시 암호 코드를 통해 가지고 암호 해제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이버 시큐리티나 정보보호 담당자들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각종 클라우딩 서비스, 뭐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종 이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이러한 급변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이 각종 이 정보보호 관련돼 있는 각종 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직접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무래도 담당자의 손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내부자의 유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면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즉 어떠한 사용자의 실수나 아니면은 내부자의 어떤 고의적인 거를 최소화시키고 AI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한다라거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상지구를 바로 AI가 직접 평상시하고는 다른 흐름이라든가 평상시하고는 다른 데이터에 전송이 있었을 경우에 이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담당자에게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정보의 전송이나 암호의 해제 같은 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AI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있어서도 당연히 어떤 가명 처리라든가 이 익명 처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3법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에 만큼 당연히 보안과 관련돼서 가명 처리, 익명 처리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최대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아래에서 필요한 사회적인 가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즉 보안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점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다양한 곳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내려받고 교류하고 서로 민감한 정보들이 클라우딩을 통해 가지고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담당자, 즉 정보 보안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물리적 보안을 책임지는 바로 이 경비 책임자 입장에서도 최근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흐름은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사이버 시큐리티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금융도 과거에는 물리적인 금융, 즉 직접 사람이 은행 창구에 가서 사람이 신분 확인을 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금전이 오고 가거나, 또 그렇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정말로 이 현물상으로 뭐 현금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인출하는 단계에서도 직접 신분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물리적인 보안 장치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이 전체 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디지털 베이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각종 금융거래, 그 외에 이 디지털 금융 기반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상품들, 이 새로운 경제활동들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은행권을 비롯한 각종 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에서는 당연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금융보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부터 갈수록 비대면 금융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충분히 이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그래서 사이버 머니, 사이버 페이를 통해 가지고 이 페이만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매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가면 갈수록 원격 근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일종의 원격 근무를 통해 가지고, 즉 사람들이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각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근무가 도래한 시대에 필수적으로 갖춰야지 될 사이버 보안, 그 외에 사이버 공간 내에서 랜섬웨어라든가 랜섬 디도스 공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운영 체제들을 마비시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그에 대응을 해서 어떤 위험 요인으로 뭐 금전을 요구한다라는 하는 이 랜섬웨어를 통한 사이버 공격, 또 랜섬 디도스 공격을 통한 사이버 공격, 이러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뭐 금융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 사이버상으로 오고 가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마비가 되고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통해서만 했지만 이제는 채팅창 메신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보다 훨씬 더 이 교묘한 수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도 디지털 금융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공인인증서 시장이,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부터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공공의 인증서로 변하면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즉 민간에서 대형 빅테크 기업인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인증서, 뭐 패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페이코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이 인증으로도 충분히 상거래가 가능한 이러한 인증시장의 새로운 변화들, 또 금융신성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각종 데이터 산업, 데이터 기업들, 데이터 검색과 관련되어 있거나 새로운 클라우딩 서비스, 통신업체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통신시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국에 있는 업체나 국내에서도 새로운 업체들하고 경쟁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금융산업 개방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플레이어들, 다양한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금융 회사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는 것도 최근에 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이슈들입니다. 그 외에도 지갑에 더 이상 뭐 현금을 넣어 다닐 필요 없이 이제는 휴대폰만으로도 결제가 충분히 가능한 지갑 없는 사회도 가능하게 됐고요. 또 AI를 통해서 AI 거버넌스, 즉 AI 기반으로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뭐 그 외에도 민간 기업들이나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곳곳이 모두 다 디지털 베이스화 돼 있어서, 또 그것도 AI 기능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서 오고 가고 있는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디지털 상거래, 각종 데이터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도달해서 이게 이제는 국내에서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뭐 해외 상거래 사이트,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실제 이 매매하거나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시대로까지 점점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디지털 금융과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있는 각종 뭐 이 기업들, 각종 업체들이 가면 갈수록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요, 자, 최근에는요, 이 디지털 3법 이후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 결제망들도 이제는 개방이 돼서 정말로 개인이 이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만 후불 결제가 됐지만, 뭐 이제는 이 네이버페이를 활용한다고 그러면은요, 실제 신용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후불 결제 시스템이 가능한 이러한 다양한 지급 결제망들도 생기게 됐고요. 등등등
이러한 금융산업에 있어서 과거에 뭐 신용카드 업체 아니면은 은행, 뭐 보험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제도권 하에 있었던 과거의 물리적인 보안 시장에서 물리적인 금융 시장에서 눈에 보였던 업체들이 이제는 이 뭐 현장에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지점이 없는 이러한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금융산업의 플레이어로 등장을 해서 디지털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인인증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공인인증과 관련돼서 불편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내에서 본인의 핸드폰 인증만 가지고서도 그리고 또 모바일 기기를 활용을 해서 이 휴대폰이 자신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뭐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모빌리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모바일로 뭐 차량을 빌리는 데 있어서도 모바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각종 거래들이 모두 다 이 모바일 디지털 베이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 전자서명 기반으로 되어 있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택트 비대면 환경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갑이 없다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모든 전자결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또 실제 이 어떠한 뭐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다라거나 아니면 중고거래를 할 때에도 그렇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디지털 페이를 통해서 또 자기가 쌓아놓은 포인트를 통해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한 이러한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더욱더 방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랜섬웨어, 랜섬 디도스, 즉 어떠한 데이터를 인질로 잡아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본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 랜섬웨어라든가 랜섬 디도스를 통해서 사실상 무용지물화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는 대가로 해서 금전적으로 요구한다라든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는 이러한 랜섬웨어나 랜섬 디도스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특히 최근에는 각종 IoT 기기가 네트워크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양한 통로, 다양한 빨대들이 한꺼번에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력이 높은 이 파급 효과가 높은 이러한 공격을 제때제때 정확하게 막아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한편 보이스 피싱 기술도 과거에는 우리가 음성만 들어도 뭐 이게 뭐 외국에서 전화가 걸린 건지 아니면 어투가 이상하다든지 용어가 이상하다라든지 상황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냈지만 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 즉 얼굴을 조작을 해서 또는 목소리를 조작을 해서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지인, 나의 가족의 목소리와 나의 가족의 얼굴로 직접 이 신기술이 결합돼서 더욱더 정교한 형태로 진화된 이러한 보이스피싱 기술이 이제는 개발이 돼서 전방위적으로 개인들한테 공격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과거하고는 또다시 다르게 차별화돼서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스스로 지켜야지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21세기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각종 디지털 환경, 디지털 금융과 관련돼서 결국은 이러한 사이버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이버 보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일단 금융환경, 금융권이 개방이 되면서 금융환경이 변화가 되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각종 금융 데이터가 거래되거나 지급결제 데이터가 남는 곳에 대한 뭐 데이터 전문기관 또 기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는 뭐 클라우딩 서비스라든가 각종 지급결제 관련된 통신망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활용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공인인증서라는 개념 대신에 새로운 개인 인증 매체가 수없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인증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인증할 것인지
또 최근에는 오픈 뱅킹 서비스처럼 내가 한 은행에서만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이 금융 계좌들이 한꺼번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각종 급변하고 있는 이 금융 환경에 어떻게 발빠르게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뭐 랜섬웨어 공격이나 아니면 랜섬 디도스 공격에 방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그리고 언택트 사회가 발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AI라든가 딥페이크 기술이라든가 또 클라우딩 서비스라든가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면 갈수록 발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치 이 사람을 지킬 때 물리적 보안을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처럼 데이터를 지키고 정보를 지킬 때 당연히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보호망을 구축해야지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각종 디지털 공격, 사이버 공격이 가면 갈수록 더 고도화되고 더 지능화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수록 새로운 공격 수단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안전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 또 최근에 등장한 빅테크 기업들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교류를 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암호화 체계를 세우고 새로운 공격 수단에 대해 가지고서 서로 협업하는 이 디지털 보안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보안 시장 더 나가서 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고 훨씬 더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그러한 디지털 금융 환경 그러한 그러니까 이 사이버 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DB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디지털 금융 시장과 이 데이터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과 금융 정보들을 반드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될 이러한 기술력도 함께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